예,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입니다. 예. 저번에 이어가지고, 사실 저번에는 이제 부상에 관한 얘기를 짤막하게 했는데, 길게 했죠. 이번에는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세트로 가는 내용인데, 이제 제목을 설명하자면은, 제가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 페이지에다 썼던 내용들인데, 예, 제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제목도 거론하자면은, 운동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짜시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본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운동 프로그램은 회복력을 저번 얘기와 이어서 설명하자면 회복력을 기준으로 짜야 되는 게 맞아요. 프로 선수들, 인류 트레이너분들, 고급자분들, 그분들 운동 프로그램 저번 얘기와 이어서 3개월 몸짱, 6개월 몸짱, 이런 단기간에 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결과물만 보고 짜질 않아요. 그분들이 운동 루틴 짜는 거에 근본은 자신의 회복력이에요. 스케줄이라든가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뭐 후천적으로 운동으로 회복력을 키운다든가 음식물 섭취 그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통계를 내린 자신의 회복력을 기준으로 그걸 짜요. 근데 일반인분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결과물을 기준으로 그걸 짜요. 되게 보면 안타까워요.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 운동 중량이라든가 뭐 반복수라든가 뭐 신체 능력이라든가 뭐 근육 크기라든가 매스 뭐 피지컬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결과물을 보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긴 한데 뇌가 아니라 제가 당황했네요. 근육은 사실은 운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근육은 뇌가 만드는 거예요. 뇌에서 아나볼릭 그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 나오면서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근육이 크게 생성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운동은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은 뇌에서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자극을 주고 호르몬을 내뿜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운동은 전보다 더 무거운 중량으로 더 많이 자주 해주면 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겠죠, 왕성하게. 근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전에랑 정확히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근육이 가장 크게 자랄 때는 몸이 건강할 때예요. 무슨 질병에 걸렸다거나 감기 몸살에 걸렸다거나 그런 병 사소한 것만 걸려도 몸에서는 그거를 치료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지 근육을 비대하게 만드는 거를 1순위로 두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근육에서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끌어오죠.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앞서 2개의 영상에서 강조한 거예요. 몸을 마이너스가 없는 제로, 더 있지도 않고 깎이지도 않은 밸런스가 있는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게 일반인들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도 그런 개념이에요. 회복력이 가장 왕성할 때는 몸이 건강할 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몸 좋으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도 한결같이 얘기해요. 운동 루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운동 루틴이라는 거는 어차피 절대적인 그게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주기화 이론 때문인데 3개월 동안은 막 100회 반복, 고반복할 때 펌핑 죽이게 오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몸이 적응하게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이 되고 노동이 돼버려요. 더 이상 뇌가 자극을 못 받아요. 그 행위로. 근데 그때 갑자기 뭐 2회 반복, 5회 반복, 고중량, 저반복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또 펌핑 잘 먹고 막 몸이 죽이게 반응해요. 뇌가 낯선 운동 패턴에 그걸 운동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내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루틴은 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중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 사람들 레벨 정도 되면 운동 다 잘해요. 그리고 지금 말한 주기와 이런 때문에 평생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되는 루틴, 절대적인 루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자신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운동이라는 거는 신체 피지컬이나 능력으로 겨루는 모든 스포츠는 조금 과장하자면은 어느 놈이 더 회복력 죽이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특히 보디빌딩 쪽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그 회복력을 얻기 위해서 약물들의 손을 대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일반인일수록 사실은 3개월, 6개월 이런 기간을 정해놓은 결과물보다는 자신의 회복력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회복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회복력은 생각보다 좋은데 그거에 미달하게 되면은 또 너무 발전이 더디고, 초심자분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회복력을 가지고 짜야 되니까는 초심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뭐 중량 몇 치고 뭐 푸시업 몇 번 하고 그거보다 임시로 정한 어느 프로그램을 일주일 짧게는, 저는 보통 2, 3주를 권장해요. 근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2, 3주, 한 달 정도를 해봤을 때 내가 이 운동량을, 이 중량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며칠 정도 쉬었을 때 몸이 항상 상쾌하고 운동의 의욕이 계속 불타는 게 유지가 되고, 조금이나마 계속 횟수라든가 중량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력이에요. 그게 여러 해 동안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의 정확해지는 데이터가 떨어져요. 초심자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3개월 만에 내 팔뚝 줄자로 재보고, 그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건. 근데 그거 왜 의미 없는지는 나중에 영상에 설명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 분들은 자신의 회복력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남의 루틴을 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루틴을 짤 수가 있어요. 나는 60kg 갔다가 20회 5세트 했더니 일주일에 이거는 2번 정도 돌릴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30으로 줄였을 때는 일주일에 한 절반이니까 4번 할 수 있겠죠? 딱 2배로 해서. 대략적이지만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나랑 같이 운동 시작한 내 친구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남의 루틴 찾아보고 고수들한테 이 운동 프로그램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 사실 굉장히 멍청한, 뭐 심하게 말한 거지만 멍청한 짓이에요, 사실은. 사람마다 피지컬이 다르고 유전자가 달라요.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회복력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남한테 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분들은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수 있는데 보편적인 걸로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활 패턴을 24시간 쫓아가서 본 적도 없고 뭐 먹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회복력이라든가 운동 능력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정확하게 접어줘요? 그건 저도 못해요. 어쨌든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고수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제 친구가 뭐 그렇게 물어보고 할 시간에 저는 대략적인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30kg 갔다가 일주일에 4번 하고 60으로는 2번 하고 60 갖다 무겁게 해가지고 한 10kg 무겁게 하면 일주일에 1번 하고 한 번 하고 나머지 한 날에는 30으로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 해주고, 응용이 가능해요.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자기 회복력의 데이터를 딱 한 달만 봐도 어느 한 중량만 딱 잡고서 그거 응용한 몇 가지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들었던 예예요. 60으로 20회 5세트 할 수 있는 사람은 30kg 5세트씩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은 30kg 가지고 뭐 한 20회씩 5세트는 일주일에 4번을 할 수 있는 거고, 70kg 10kg 올려서 70kg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회씩 5세트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나머지 또 한 날은 30kg 갖다가 20회씩 5세트 2번에서 일주일에 3번 그렇게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회복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초심자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나는 팔둘레 2cm 더 늘려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나는 3개월 동안 이 중량, 이 중량, 이 중량,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으로는 몇 회 반복, 몇 세트, 일주일에 몇 번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몸이, 아까 말한 프레시한 상태요. 뭐 몸이 안 아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의욕에 불타있고, 운동하기 싫다, 오늘 나가기 싫다, 뭐 이런 기분 거의 안 들고, 그런 프레시한 상태를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걸 바탕으로 2분할, 3분할, 4분할, 무분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3분할이 엄청난 근육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무분할이 엄청난 근육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4분할이 엄청난 근육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력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이 중량, 이 반복수, 이 세트로 2분할이 맞다, 3분할이 맞다라고 자기한테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을 짜실 때 어느 고수분들이 3분할이 좋다라거나 좋다라더라, 이런 거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생활 패턴과 능력에 3분할이 맞았던 거지, 모두가 3분할을 하면 그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운동 이론 되게 많죠. 검색해보면 운동 루틴 엄청나게 나오고, 이거 무슨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3분할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최고의 이론이고 몸짱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3분할만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선수들과 고수들이 각자 다른 스타일의 운동을 하고, 심지어 같은 동일인도 주기와 이론에 따라 어떨 땐 2분할하고 어떨 땐 3분할하고 어떨 땐 무분할해요. 되게 웃기잖아요. 3분할이 몸짱이 되는 그 절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모든 사람은 3분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그 3분할을 하는 사람은 지금의 주기와 이론 노테이션이 3분할에 맞물려 있고, 자신의 식생활, 수면 패턴, 뭐 사회생활에 받는 스트레스, 운동 능력, 유전적 요인, 모든 게 3분할에 지금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3분할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효과를 보는 루틴을 찾고 싶고 알고 싶으면은 자신의 회복력을 찾는 탐색전 기간을 먼저 가지세요. 3개월 권상우, 6개월 김종국, 그런 거 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어떤 중량 심플하게 딱 잡고, 종목도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그냥 신체 부위당 큰 종목 하나, 뭐 가슴 벤치프레스, 어깨 밀리터리 프레스, 등 풀업, 하체 스쿼트, 이거 그냥 큰 종목 하나만 딱 잡고, 반복수는 그냥 편하게 정하세요. 나는 고반복 좀 지겹다 하면은 뭐 한 8회에서 뭐 10회 반복이라든가, 뭐 가능하시면 5회 반복도 괜찮아요. 그걸로 뭐 3세트, 5세트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나는 좀 이렇게 좀 펌핑감 느끼는 게 좋다 하면은 뭐 한 12회에서 20회 사이 중량 하셔서 그걸로 뭐 한 5세트, 뭐 욕심나시면 10세트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잡으시고, 어쨌든 뭐 종목, 세트수,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뽑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하나 딱 원하시는 거 심플하게 잡으시고, 심플하게. 왜냐면은 심플하게 잡으셔야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벤치프레스 뭐 갑바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거 뭐 플라이, 팩텍 다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오자마자 처음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덤벨 그 이후에 뭐 덤벨 프레스, 이미 벤치프레스로 지쳐있죠. 이거 오래되면 누적 피로도 쌓여요. 초심자분들은 무슨 이후에 후행 종목들이 기록이 떨어지는지 감을 못 잡으시고, 여기 덧붙여서 가슴만 한 4종목 해버리잖아요. 뒤에 이어서 하는 턱걸이에 영향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돼 있죠. 당연히 앞에 많이 쓰면은 더 기록은 떨어져요. 후행하는 종목들이. 여기서 또 더해서
다음날 스쿼트 해야 되는데 오늘 흉근만 5세트 때려버리고 등 운동도 3세트 해버리면은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겠죠. 운동 피로에. 그러면은 가슴 운동 뒤에 해주는 등 운동이라든가 다음날 해주는 하체 운동의 기록 변화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좀 종목을 심플하게 하시는 거 추천해요. 아까 말한 대근육별로 뭐 한 종목, 팔 욕심 나시는 분들은 팔도 한 종목씩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심플하게 운동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뽑으시면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혼자 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초심자 때부터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 짜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거 일부 뭐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초심자들은 뭐 함부로 짜지 말고 뭐 자기한테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조언 정도는 구할 수 있는데 짜지 말고 우리한테 물어봐라? 솔직히 저 좀 막말하자면 그거 개소리입니다. 자기들한테 PT 받게 하려고 계속 받게 하려고 그 상술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다는 거는 과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강의 천년만년 계속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배우고 자기가 복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이란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찾는 방법만 배운 다음에 루틴은 그때부터 초심자 시절부터 스스로의 루틴을 찾고 짜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심자 때부터 해도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늦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심자 때부터 이거는 스스로의 자신만의 루틴 짜는 건 연습하셔야 돼요. 뭐 주제 넘다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시행착오 수없이 겪고 하시면서 루틴 짜세요. 일단 오늘의 얘기는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고, 이거에 다음에 연결된 얘기는 추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